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클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뭡니까? 억수로 재미있는 법정지상권. 자,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한 법정지상권. 이런 제목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깝깝한 이유가 사실 깝깝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깝깝하게 돼 있습니까? 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빌라를 갖다가 깔끔하게 이제 짓다가 만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었는데 마저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소부와의 여우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우가 포도를 보면서 포도가 안 따지니까 이 포도를 씌워서 못 먹을 거야 하고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위치도 좋고 집도 저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걸 내가 땅을 사면은 저 집은 어떻게 해요? 저 집은 남의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하니까 다 안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토지는 두 번, 세 번 유찰을 냅니다. 우리가 두 번 유찰을 낸다고 하면은 반값인데 대부분은 말이죠. 3분의 1 값이 돼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3분의 최저 매각 가격, 맨 처음에 시작한 그 가격의 반값인데 실제로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인 경우에 애초에 감정가의 70% 정도에서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70%에서 경매를 시작했는데 한 번 유찰되면은 자 30%씩 유찰되는 법원에서 한 번 유찰되면 49%가 돼버리죠. 이게 두 번 유찰되면 34%가 가격의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자, 10억짜리가 경매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집이 4층짜리, 필로티로 해서 5층짜리, 자, 빌라를 짓다만 건물이에요. 근데 빌라도 마침 다 지어 가는데, 자, 이게 10억짜리가 감정가, 애초에 경매가 7억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한번 유찰을 했습니다. 4억 9천이 돼 있죠? 거기도 사는 사람이 없어. 또 유찰을 했습니다. 3억 4천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땅을 갖다가 지금 10억짜리 땅을 내가 3억 4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이익이 6억 6천이네. 그런데 말이죠. 그 위에 건물이 200평이 골조도 다 올라가고 샤시도 달고 어떤 경우에 보니까 말이에요. 복도에 도끼다시만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달고. 그럼 그게 200평이 그렇게 됐다면 그 건축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또 10억 들어갔어요. 최하 10억입니다. 들어간 게요. 그럼 결국 20억짜리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다? 3억 4천만 원. 근데 그거는 그 건물을 내가 그걸 차지할 수 있어. 내가 공짜로 차지할 수 있으면은 20억짜리 3억 4천만 원에 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번 주의 교재에서 건물 철거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게 무슨 문제냐? 그 건물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빌라가 지어져 있다. 그러면 그 빌라를 빌라를 철거하면 토지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빌라를 철거합니까? 철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빌라를 철거할 때까지 연 5%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 연 5%는 뭡니까?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당연한 소유자로서 수익을 못 올리니까 최소한도 연 5% 정도는 반환해라. 그 재판 끝나고 나면 말이죠. 한 1년 걸려요. 그러면 5%에 확보해 놨어요. 또 경매하다 보면 또 한 1년 걸려요. 그러면은 나는 토지를 3억 4천만 원만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건물을 갖다가 경매를 시켜버리게 되면 말이죠. 땅값 10억, 건물값 10억 해서 20억짜리가 내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의리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런 거 지금 사가지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 거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 보면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 특약이 존재가 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그런 특약이, 자, 땅을 갖다가, 땅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특약을 맺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건물이 사적 자치입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거, 그걸 사적 자치. 자, 개인적으로 전부 자기네들 알아서 한 거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인정 안 해주는 겁니까? 원래 민법 366조에 정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바닥이 토지라고 칩시다.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자,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가 다르게 될 때 누굴 위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입니까?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를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을 없으면 건물을 붕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철거가 되거나 경매될 수가 있죠. 자,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건물 철거 특약이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관련되는 그런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판례를 보면은,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를 했습니다. 토지를 증여하고, 왜 건물이 있었어요? 이 건물은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고, 땅은 아들한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축 설계사 해가지고 건축 설계를 다 하고 했는데 막상 착공을 못했습니다. 막상 착공을 못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그 토지가 경매에 들어왔어요. 토지와 건물이 다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를 넘겨주면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 하는 게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그러면은 어딥니까? 건축 설계사에 가가지고서 건물을 새로 지을 그런 건축 설계를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건물 땅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위에다 또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싹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건축 설계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압류가 3건이 들어와서 결국은 건물을 갖다 이제 못 지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 건물 철거 특약의 존재, 부존재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바로 판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재판 요지를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돼 있다가 이렇게 이제 토지와 건물이 서로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죠. 여기에 피고가 7,400만 원의 건물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의 합의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발생의 소급 요건이 되는 이유는 이런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지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소유한다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지어져 있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느냐 하지 않기로 했느냐는 꽤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느냐 하지 않기로 했느냐. 사망을 보십시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 건물을 철거하되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으로 합의하기로 한 그런 경우죠. 지금 건물 철거에 하면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일단 그런 의지로 봐야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은 그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됩니까? 그건 도저히 성립될래?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판결의 1항을 보십시오. 셋째 줄입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원고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원고 아버지는 대지만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원고 명의로 자기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증여 이전에 벌써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사에게 가서 새 건물 설계를 의뢰해두고 있었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한테 토지가 갔으니까 아들한테 대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에 서류 첨부 제출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40평 정도의 새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건축공사에 착공했으니까 이 가압류가 3건이나 들어왔어요. 원래 빚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건축공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만 남아 있었죠. 근데 여기 피고가 이 건물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건물을 7,500만 원에 낙찰받아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원래 이 토지 건물 소유자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건물 철거해달라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건물 철거해달라. 논리는 이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이렇게 팔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니까 자 그런데 당신은 건물만 땡겨서 샀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였던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다 이겼어요. 원고가. 지금 이런 이제 법적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원고 소유자 아들이 이겼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죠.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 및 대주인도 청구와 임요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설명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서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사이에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건물을 위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 철거 합의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에 소극적인 이유가 되는 이유는 그런 합의가 없을 때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고, 자, 그 밑에 초록색을 이어서 말한 묵시적인 합의라는 당사자의 추정 의사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데 중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므로 건물 철거 합의에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를 깨뜨리는 효력, 즉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말이죠. 건물을 철거함으로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자고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는 건물을 철거하게 하지만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새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그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자, 아버지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해서 이 사건 대지 사용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까 원심 판결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자,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흥미를 이제 조금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